제가 추천드리는 거는 관절을 안 쓰는 게 정확도도 올릴 수 있고 거리도 늘릴 수 있는 제일 좋은 방법이다 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우리가 스윙을 하다 보면 자연스럽게 이 관절들을 쓰게 되는데, 이 관절을 많이 쓰면 쓸수록 정확도가 떨어지는 변수라고 생각을 하시면 됩니다. 예를 들면 이거를 펴고 치면 1의 정확도를 가지고 있는데, 요거를 이렇게 굽히는 순간 요거를 펴면서 또 공을 맞춰야 돼요. 그러면 요거를 펴는 타이밍을 맞춰야 되는 난이도가 추가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잘 맞을 확률이 30% 떨어진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손목도 마찬가지예요. 손목도 이렇게 쓰게 되면 요거를 또 이렇게 펼치면서 공을 맞춰줘야 되기 때문에, 이제 손목을 이렇게 돌려주는 걸 말씀드리는 게 아니에요. 이거는 당연히 돌려야 되지만 여기서 이거를 쓰는 걸 말씀드립니다. 여기서 우리가 이 동작도 해야 되는데 이것까지 쓰고 있어요. 그러면 여기서 이렇게 꺾여서 이렇게 돌려서 맞춰야 돼요. 이것 역시 정확도를 굉장히 많이 떨어뜨립니다. 여기서 스윙이 끝나면 되는데 팔꿈치를 굽혀서 정확도를 떨어뜨리고 손목을 굽혀서 정확도를 떨어뜨리고, 네, 그러면 여기서 30% 여기서 30% 이렇게 하면 사실은 거의 잘 맞을 확률이 49%까지 떨어지겠죠. 그렇기 때문에 관절들만 잘 고정을 해줘도 사실은 정확도가 훨씬 올라갈 겁니다. 그래서 관절들을 고정해주는 연습을 해주시고, 이런 식으로 사실 그렇게 팔에 많은 힘을 주지는 않았거든요. 팔은 고정해주는 힘 정도만 주고 사실 그냥 쭉 날아간다. 그래서 훨씬 몸으로 쳤을 때가 사실은 근육도 훨씬 크고 정확도도 좋기 때문에 이 관절을 제어하는 연습을 먼저 하시면 정확도와 거리 둘 다 좀 찾으실 수 있지 않을까. 그리고 제일 좋은 방법은, 이게 심하게 계속 넘어가시는 분들이 있을 거예요. 그 영상을 찍어서 봐도 나는 멈췄다고 생각했는데 계속 넘어가면 아싸리 여기서 멈춰놓고 치시는 걸 연습을 한동안 하셔도 됩니다. 올려서 체크, 그 다음 여기서 샷, 이거를 계속 연습을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이걸 처음에는 보면서 하다가 나중에는 안 봐도 느낌이 오겠죠? 이렇게 계속 멈춰서 요거를 유지하는 연습을 해주시면 이 백스윙을 점점 만드시는 거를 익숙하게 하실 수 있으실 거예요. 근데 이제 계속 그냥 막 치다 보면 여기가 펴졌는지 안 굽었는지 요거를 연습하기가 힘들거든요. 그래서 백스윙 탑에서 멈춰놓고 치는 거를 연습을 조금 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관절을 고정해주면 어떤 또 이점이 생기냐면, 우리는 백스윙을 하게 되면 반동이라는 게 생기거든요. 왜냐면 이렇게 올렸으니까 이렇게 내릴 때 반동이 생기는데, 이 반동을 사실은 대부분의 아마추어 분들은 이 손목이 받아요. 이렇게 그래서 여기가 이렇게 낭창낭창 거리는 경우가 많이 생기거든요. 이것 역시 너무 많이 손목이 꺾이게 되면 이 타이밍을 맞추기가 아마추어 입장에서 굉장히 어렵습니다. 그래서 여기서 어느 정도 이거를 유지해주는 힘을 주면, 반동을 어디서 받냐면 내 몸에서 받아요. 몸에서 이렇게 꼬이는 느낌이 듭니다. 여기를 잡아줘요. 그래서 유명 프로들 스윙을 보면 진짜로 용수철을 꼬았다가 팡 펴주는 그런 느낌으로 스윙을 하거든요. 그게 왜 가능하냐면 고정할 부분들을 고정해줬기 때문에 가능하다라고 이해를 하시면 돼요. 거기에서 만약에 그 프로들이 팔꿈치를 굽혀버린다, 그러면 사실은 이 몸의 코어에 있는 힘을 여기 전달하는 걸 충분히 못하기 때문에 스피드가 그만큼 날 수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여기서 또 펴가지고 내려와야 되잖아요. 여기서 바로 이렇게 내려오는 겁니다. 50대 분들이 또 가장 많이 하시는 실수 중에 하나가 사실은 손을 너무 많이 쓴다는 거거든요. 치고 손을 이렇게 당겨지는, 정말 많은 분들이 이 팔로스로 해서 팔이 안 펴지는 것 때문에 정말 고생을 많이 하시거든요. 치고 이렇게 당겨져요. 사실은 당길 수밖에 없어요. 우리가 여기서 다운스윙을 내려올 때 우리는 당기는 힘을 사용하게 되거든요. 당겨와서 풀어줘야 돼요. 그래서 사실은 여기서 우리가 이 모양이 나와줘야 되는데, 근데 당기고 끝내는 거예요. 당길 때와 안 당길 때 어떤 차이가 있냐면, 이 손의 위치와 체의 위치를 보시면 돼요. 당겨왔을 때 체가 지나갈 동안 손은 여기 이렇게 머물러야 되는데, 대부분은 당겨오면서 이렇게 맞기 때문에 사실은 거리를 충분히 낼 수가 없어요. 결국에는 골프는 클럽 헤드에 있는 힘을 공에다가 어떻게 최대한 많이 전달하느냐, 이게 핵심인데, 선이 치고 짧게 이렇게 빠지게 되면 공에 힘을 전달하기도 전에 체가 안쪽으로 빠지면서 공은 오른쪽 스핀을 먹으면서 날아가겠죠. 그래서 사실 슬라이스가 나면 거리가 적게 나잖아요. 그게 이 공에다가 힘을 전달할 수 있을 정도로 선을 못 만들어줘서 그렇다고 이해를 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선이 이렇게 가서 이렇게 쭉 앞으로 나가는 연습을 좀 해줘야 돼요. 그래서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연습 중에 하나는 드라이버 똑딱이에요. 똑딱이는
다 해보셔서 아실 거예요. 근데 드라이버로 똑딱이를 해본 적은 없으실 거예요. 근데 드라이버 똑딱이를 막상 하게 되면 초보자분들은 여기서 이렇게 당겨지는 경우가 되게 많아요. 여기서 이렇게 당겨지는 게 아니라 치고 헤드가 먼저 가는 요 연습을 해줘요. 여기서 치고 당겨지는 게 아니라 치고 헤드가 도는 요 똑딱이 연습을 조금만 해도 훨씬 좋아지시거든요. 그래서 왔다 갔다, 네, 이런 느낌으로 해주시면 클럽이 결국에는 이걸 닫아주면서 거리가 많이 나는 거거든요. 이렇게 했을 때 팔이 여기서 충분히 펴져 있는지, 이쪽 아크가 충분히 내가 크게 그려졌는지, 요거를 연습하시면 요것만 돼도 사실 거리가 20m, 30m는 충분히 넣으실 겁니다. 지금 클럽 스피드가 90 정도 나왔고 거리가 223이 나왔잖아요. 제가 이 똑같은 정도로 당겨서 한번 쳐볼게요. 야구 연습법인데 요것만 해주셔도 훨씬 거리를 많이 내실 수 있으실 겁니다. 풀스윙을 했을 때 오른쪽으로 왔던 체중이 왼쪽으로 가면서 치는 거거든요. 그래서 왜 야구도 왼발을 이렇게 거의 막 들면서 치잖아요. 근데 의외로 되게 많이 실수하시는 게 오른쪽으로 체중을 다 충분히 못 가시는 경우가 많으세요. 자, 첫 번째로는 오른쪽으로 일단 가야 되겠죠. 갔다가 그 다음 왼쪽으로 가야 돼요. 그러면 첫 번째 게 안 되시는 분들이 있어요. 오른쪽으로 가는 게 안 되는 분들은 이 오른쪽 무릎이 펴져 있을 가능성이 있거든요. 근데 오른쪽 무릎을 약간 이렇게 눌러준다, 이런 느낌으로 백스윙을 와주면 오른쪽으로 자연스럽게 체중이 한 7-80%까지 올 거예요. 첫 번째는 이렇게 오른쪽으로 7-80% 와줘야 되고, 두 번째로는 치고 나서는 이쪽으로 거의 100%다 가죠. 그래서 이게 오른쪽에서 왼쪽으로 체중이 가는 게 돼야 되는데 우리가 사실 하체는 많이 신경을 못 쓰거든요. 이 오른쪽에서 왼쪽으로 가는 것만 제대로 연습해도 거리도 훨씬 많이 나거든요. 그래서 오른쪽으로 안 가지는 분들은 야구 연습하세요. 야구. 백스윙 할 때 왼발 드시고, 백스윙 할 때 왼발 드시고, 그 다음에 왼쪽으로 안 가지시는 분들은 치고 앞으로 걸어가세요. 네. 이 연습만 돼도 오른쪽에서 왼쪽으로 가는 거는 확실하게 되거든요. 제가 팔로만 이제 체중 이동을 반대로 하면서 스윙을 한번 해볼게요. 이렇게 하게 되면 사실은 스피드를 내기가 훨씬 힘들어요. 예, 이렇게 내면 팔로 최대한 내서 92 정도가 나오는 거거든요. 지금 여기서 같은 정도의 힘으로 저는 심지어 팔에 힘도 안 쓰고 오른쪽에서 왼쪽으로만 잘 보내줘도 공에 힘 전달되는 게 훨씬 다르거든요. 이제 한 가지씩 연습해야 되겠죠. 둘 다 하면 이렇게 떴다가 이렇게 걸어가면 너무 힘드니까 내가 그 개인적으로 봤을 때 오른쪽으로 백스윙을 올려서 멈췄을 때 오른쪽에 체중이 70-80%가 안 온다, 그러면 왼발을 들고 연습하세요. 왼발을 들고 치고, 왼발을 들고 치고, 예. 그 다음에 치고 나서 왼쪽으로 안 오고 이렇게 뒤집어진다, 그러면 치고 그냥 앞으로 치고 오른발을 그냥 아예 떼버리는 연습을 해요. 피니시 때 이렇게 계신 분 진짜 많으세요. 이렇게 돼 있으면 일단은 여기에 한 20-30%는 밟을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피니시 어떻게 돼 있냐면 여기서 이렇게 돼 있으면 딱 체중이 봐도 이쪽으로 다 충분히 못 가 보이죠. 그러면 사실 체중에 있는 힘을 충분히 스피드를 내는데 쓸 수 없다라고 이해를 하시면 돼요. 그래서 여기서 쳐주고 그냥 계속 이 오른발 떼는 연습을 해주시면 자연스럽게 이 체중 이동하는 힘을 스윙에 전달하는 연습을 조금 하게 됩니다. 그래서 오른쪽에서 왼쪽으로 가는 게 굉장히 중요하다. 우리가 결국에는 여기서 원을 그리는 거잖아요. 이 원을 그리다가 공을 치는 건데, 조그만한 원에서 공을 치는 거랑 원이 엄청 큰 원에서 치는 거랑 원의 정도가 공에 가까웠을 때는 더 일직선에 가까워지는 거죠. 이 아크가 커지면 커질수록, 원이 클수록 사실은 공에다 전달할 수 있는 힘이 더 많다라고 이해를 하시면 되거든요. 이 원을 크게 그린다고 하면 가장 많이 나오는 실수가, 원을 크게 그리려고 얼굴을 막 이렇게, 얼굴은 고정되어 있어야 돼요. 머리가 고정되어 있는 상태에서 최대한 원을 크게 그린다, 이런 느낌으로 가줘야 거리, 정확도 다 잡을 수 있으실 겁니다. 비거리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치는 거는 저는 개인적으로는 아크의 크기와 헤드 스피드, 이 두 가지라고 생각을 합니다. 대부분 아마추어 분들이 많이 하시는 실수가 어깨가 충분히 안 돌아 있는 경우가 굉장히 많습니다. 그래서 여기서 어깨가 충분히 안 돌아 있으면 아크가 작아지게 돼요. 이렇게 내가 원이 이렇게 그리면 여기까지밖에 못 오는데 어깨로 충분히 돌면서 돌면 아크가 이만큼 커지잖아요. 그래서 이 어깨를 사용할 수 있는 방법, 요거를 먼저 추천을 드리고 한번 쳐볼게요. 일단 아크가, 어깨가 충분히 안 돌았을 때 치게 되면 이렇게 스윙이 조금 작아집니다, 전체적으로. 그래서
지금 보면 230m. 이렇게 하면 어깨가 안 돌기 때문에 팔로 치는 스윙이 돼요. 그래서 이걸 어깨를 충분히 돌려주시면서 치는 것만으로도 훨씬 더 스피드를 내주거나 공에 힘을 더 많이 가할 수 있다. 그래서 제가 사실 팔의 힘은 오히려 지금이 더 덜 든 것 같아요. 팔의 힘은 지금이 더 덜 들었던 것 같은데 이제 스피드는 훨씬 더 늘어나죠. 이 어깨를 충분히 사용해 주는 것만으로도 사실 아크 크기가 훨씬 커지기 때문에, 그래서 어깨를 사용하는 제일 좋은 방법은 테이크백을 고치는 거예요. 테이크백에서 생각보다 굉장히 많은 게 결정이 됩니다. 무슨 얘기냐면 저희가 테이크백에서 이미 사실은 어깨로만 여기가 다 돌아가야 돼요. 근데 여기서 우리가 손도 동시에 쓰거든요. 손을 동시에 이렇게 쓴단 말이죠. 근데 여기서 아마추어 분들은 이게 빨라요. 근데 이게 빠르면 어떤 일이 발생하냐면 이게 도는 만큼 어깨는 안 돌아도 돼요. 왜냐면 그만큼 스윙이 올라갔잖아요. 그러면 여기서 그냥 올리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아크가 작아지고 스피드를 충분히 못 내고 이런 악순환이 시작이 되는 거죠. 그래서 처음 시작할 때 이렇게 테이크백 때 클럽 헤드가 내 손보다 이쪽에 있어라. 여기서 손이 이렇게 돌아가 있으면 이미 헤드가 여기 갔기 때문에 어깨가 돌 필요가 없어요. 그 다음에 이렇게 올려서 그냥 치는 거예요. 그럼 어깨가 거의 안 돌았죠. 그럼 아까 말씀드렸던 대로 아크가 작아지고 스피드를 충분히 못 낸다. 이렇게 이해를 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이 테이크백 연습을 하시면 돼요. 테이크백 때 손목이 아니라 여기를 어깨로만 돌리는 연습. 손이라는 게 기본적으로 쓰다 보면 많이 쓰게 되거든요. 우리는 손을 쓰는 게 제일 편해요. 컨트롤하기가 편하고 우리가 평소에도 항상 쓰는 부위이기 때문에 이 손을 최대한 안 쓰면서 테이크백을 이렇게 이런 느낌으로 연습을 해주시고, 네, 지금 뭐 그렇게 막 거리를 내려고 친 거는 아닌데 여기서 요것만 해줘도 여기서 이렇게 되는 것보다 훨씬 더 좋은 결과값이 나올 겁니다. 저는 손을 안 써도 된다고 말씀드려요. 왜냐면 손을 안 쓴다고 생각해도 우리는 씁니다. 그래서 쓴다고 생각하면 너무 지나치게 써버리는 거예요. 자, 우리가 백에서 어깨를 충분히 써줘야 된다 그랬잖아요. 근데 여기서 어깨를 충분히 쓰고 손목도 충분히 쓰고 팔꿈치도 쓰시는 경우도 있어요. 이러면 이제 아크가 커진다기보다는 이 스윙 자체가 오버스윙이 약간 되죠. 이렇게 되면 사실은 클럽에 저희가 충분히 힘을 전달하기가 좀 힘들어집니다. 무슨 얘기냐면 결국에는 우리 몸에 있는 힘을 클럽 헤드로 전달하는 게 골프거든요. 그럼 여기다가 힘을 어떻게 얼마나 더 많이 잘 전달할지를 고민을 해야 되는데 여기서 팔꿈치가 굽고 손목이 굽으면 내가 몸에 있는 힘을 여기로 전달할 때 여기를 거치면서 힘이 좀 빠지고 손목을 거치면서 힘이 또 빠져요. 그래서 힘이 새는 부분이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이 관절 부분들 여기를 사실은 버텨줘야 돼요. 여기가 버텨주되 또 여기 칠 때는 뿌려주고, 그것 때문에 사실 어려운 거거든요. 왜냐면 여기서는 어느 정도 버텨주는 힘이 있어야 되는데 여기서는 또 힘을 풀어줘야 되니까. 한 가지 더 말씀을 드리면 헤드 스피드가 여기서 헤드 스피드도 있고 여기서 헤드 스피드도 있고 여기서 헤드 스피드도 있잖아요. 근데 아마추어 분들이 제일 힘들어하는 헤드 스피드는 사실 치고 나서예요. 치고 나서 헤드 스피드가 이렇게 줄어들어요. 왜 그러냐면 헤드가 이렇게 지나가면 이렇게 지나가면 여기 맞고 나서는 얘가 그냥 가는 대로 두면 제일 빠르겠죠. 근데 아마추어 분들이 당기는 힘을 써요. 그럼 이쪽 힘이 들어가면 들어갈수록 스피드는 느려지는 거예요. 왜냐면 헤드는 이쪽으로 가려고 하는데 나는 이쪽으로 당기니까 스피드는 느려지는 거거든요. 어려운 건 뭐냐면 여기서 내릴 때는 또 우리가 당기는 힘을 써줘야 돼요. 그대로 가게 되면 이렇게 우리가 많이 나오는 동작 있죠. 이런 동작이 나오면서 헤드 스피드도 느려져요. 그러면 이제 오른쪽으로 밀리는 샷이 나오면서 이렇게 이런 샷이 굉장히 많이 나오죠. 이게 사실은 손을 너무 많이 당기는 게 그 원인이고, 치고 사실은 자연스럽게 놔줘야 된다. 헤드 스피드가 죽지 않도록 치고 여기서 이렇게 연습을 한번 해보세요. 세게 안 쳐도 돼요. 여기까지만 칠 때 이 헤드가 먼저 지나가는 연습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와서 치고 헤드가 먼저 지나가도록. 근데 여기 헤드가 먼저 안 지나가면 어떻게 돼요? 이렇게 될 겁니다. 상체랑 같이 돌면 이렇게 오른쪽으로 밀리는 샷들이 나와요. 그래서 치고 헤드가 먼저 지나갈 동안 손하고 상체가 좀 기다려줘야 돼요. 왔다 지나갈 때까지 기다려줘야 거리도 거리고 정타를 맞는 확률도 더 좋아집니다. 풀스윙 할 때도 치고 헤드가 지나갈 때까지 그냥 헤드 먼저 보낸다 생각하시고,
이런 느낌으로. 그래서 헤드를 먼저 보내주는 연습을 계속 해주셔야 됩니다. 셋업 자체가 비거리 자체에 간접적으로는 영향이 있어요. 무슨 얘기냐면 셋업을 바꿔줌으로써 사실 정타 확률이 더 많이 납니다. 드라이버 셋업에서 가장 많이 하시는 실수들을 몇 가지 보여드리려고 해요. 첫 번째로는 축입니다. 사실 드라이버는 기본적으로 이 틸트가 어느 정도 되어 있어야 돼요. 저희가 공이 자연스럽게 왼발 쪽에 놓기 때문에 이 오른쪽 어깨가 이렇게 튀어나갈 수밖에 없어요. 그러면 이거를 잡아주면 자연스럽게 앞에서 봤을 때는 이 축이 이렇게 일자가 아니라 오른쪽으로 기울어져 있는 형태가 됩니다. 이거를 저희가 틸트라고 하는데, 그거는 이제 저희가 왜 그렇게 해야 되냐라고 하면 자연스럽게 드라이버가 바닥으로 왔다가 올라가면서 공을 맞추기 위함이거든요. 그러면 왼쪽에 있는데 저희가 이렇게 치게 되면 저희가 원이 아래로 내려가면서, 채가 아래로 내려가면서 맞히게 돼요. 그러면 드라이버가 어느 정도 찍혀 맞게 되면서 백스핀이 많이 걸립니다. 그러니까 이런 셋업만으로도 비거리의 차이를 만들어낼 수는 있는 거죠. 축이 이렇게 왼쪽으로 되어 있으면 채가 내려가면서 맞게 됩니다. 그러면 이제 발사각이 엄청 낮아지게 되는데, 이렇게 되면 사실 거리가 충분히 날 수가 없어요. 이런 경우는 비슷한 스피드로 치더라도 출발하는 각도만 높여주면 훨씬 거리가 많이 나게 되는데요. 해주시고, 그렇죠? 지금 약간 탑볼이긴 했는데 지금 탑볼이 나도 발사각이 훨씬 더 높게 좋게 나오잖아요. 이 각도만 높여줘도 이렇게 한 20m씩은 차이가 납니다. 그래서 제대로 이 틸트를 만들어주고 공이 맞을 때까지 유지해주는 것만 하더라도 공이 더 올바른 각도로 날아갈 수 있게끔 만들어서 거리가 더 날 수 있게 된다. 이렇게 이해해 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굉장히 많이 말씀드리는 것 중에 하나는 정타율이 높아야 거리가 많이 난다라고 말씀을 드리거든요. 결국에는 내가 100%의 힘을 냈을 때 몇 미터까지 칠 수 있어 보다는 내가 어느 정도의 힘을 줬을 때 공이 안 나가고 정타를 맞출 수 있어, 이 부분을 아는 게 사실 굉장히 중요하거든요. 그래서 이제 정타를 얼마나 잘 맞출 수 있는 클럽 스피드가 몇이냐, 이거를 찾아보시는 거를 저는 좀 많이 말씀을 드립니다. 개인적으로는 제가 최대한 끌어올리면 한 105마일 정도가 나오거든요. 한번 볼게요. 이러면 이제 105마일 나오죠? 이제 온 힘을 다 쳤는데 244m밖에 안 나와요. 탑볼이었어요. 근데 이거를 제가 조금 스피드를 늦춰볼게요. 저는 평소에는 95에서 100 사이 이 정도를 칩니다. 지금 100마일인데 260m 정도 나오죠? 그러니까 정타가 어떻게 맞느냐에 따라서 거리는, 이게 헤드 스피드가 더 빨라도 거리가 안 나올 수도 있고 헤드 스피드가 많이 나도 거리가 더 안 날 수도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이 내가 계속 정타를 맞출 수 있는 헤드 스피드 구간을 찾아서 그 구간을 최대한 연습하는 게 사실은 정확도도 올리고 거리도 올릴 수 있는 저는 방법이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근데 제가 이 정도 스피드로 쳤을 때는 공이 10개를 쳤을 때 단 하나도 안 나갈 자신이 있어요. 오히려 정타가 잘 맞으면 더 멀리 나가는 경우들이 훨씬 많습니다. 비거리를 내기 위해서는 사실은 저희가 체중 이동 얘기를 굉장히 많이 하는데요. 이 체중 이동을 제대로 하실 수 있는 분이 생각보다 굉장히 많이 없습니다. 결국에 스윙이라는 것은 우리가 오른쪽에서 왼쪽으로 가는 힘을 이용해서 볼을 치는 거거든요. 근데 이게 우리가 선에만 집중하다 보니까, 혹은 팔에만 집중을 하다 보니까 체중이 오른쪽으로 가는지 왼쪽으로 가는지 이거를 신경을 못 쓰고 치는 경우가 많아요. 그래서 아마추어 분들을 보면 가장 먼저 제일 많이 나오는 실수가 체중이 반대로 가는, 요거 피봇이라고 하죠. 자, 백스윙 때는 왼발을 밟고 치고 나서는 오른발을 밟는, 요거는 이제 완전 둘 다 반대로 하는 경우고, 두 번째로는 백스윙을 했을 때 체중이 오른쪽에서 왼쪽 밟아놓고 계속 치시는 분들이 있어요. 이렇게 된 경우가 있고, 세 번째로는 치고 나서 왼쪽으로 못 가시는 분들 이렇게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들을 사실 고쳐주는 것만으로도 헤드 스피드를 훨씬 많이 늘릴 수 있습니다. 그래서 체중 이동을 올바른 방식으로 하는 연습 방법에 대해서 조금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는 우선 백스윙 때 오른쪽으로 일단 가줘야 됩니다. 그래서 백스윙 때 오른발로 체중이 못 가주시는 분들은 이렇게 왼발로 체중이 와 있을 거거든요. 이렇게 돼 있는 경우는 대부분 사실 오른 무릎이 이렇게 펴져 있을 겁니다. 그래서 백스윙 때 오른발을 약간 눌러주는 느낌으로 백스윙을 해주시면 좋고, 여기서 또 한 가지 중요한 점은
골반이 여기서 이렇게 돌아줘야 돼요. 골반이 못 돌고 이렇게만 오면 이걸 이제 저희가 스웨이라고 하거든요. 여기서 돌면서 얘가 버텨주고, 그러면 오른발 허벅지에 이렇게 힘이 들어갈 겁니다. 오른발로 체중이 한 7~80% 와 있을 겁니다. 그래서 요게 일단 돼야 되고, 요게 잘 안 되시는 분들은 자, 백스윙 때 그냥 야구 할 때 생각하시면 돼요. 야구 하듯이 왼발을 이렇게 들어서 백스윙 해버리면 됩니다. 오른발로 오는 연습을 계속 하는 거예요, 백스윙 때. 그래서 이게 오른발로 도무지 안 온다 그러면 오른발 들고 치고, 네, 요 연습을 조금, 여기서 오른발 들고 치고 하면 오른발로 온 것만으로도 치면서 자연스럽게 왼발로 갈 거예요. 이게 백스윙 때 오른발로 와줘야 치고 나서도 왼발로 가줍니다. 그래서 이제 오른발이 이제 조금 연습이 됐다, 이 야구 치듯이 치는 걸로 아, 오른발로 오는 백스윙 때 오는 느낌 좀 알겠어 라고 하시면, 두 번째로는 치고 나서 이렇게 돼 있는 분들이 정말 많으세요. 발이 이렇게 지면을 이렇게 누르고 있거든요. 이게 아니라 사실은 코만 이렇게 할 수 있어야 됩니다. 예, 코만 이렇게 되려면 체중이 왼발로 확실하게 가줘야 되는데 왼발로 체중이 못 가줘서 그런 거거든요. 그래서 이런 경우에는 이게 계속 이렇게 된다, 계속 이렇게 뒤집어지면서 이렇게 된다 그러면 이제 볼을 치고 앞으로 그냥 나가주세요. 이렇게. 그러면 이 앞으로 나가기 위해서 체중이 왼발로 갈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이거를 계속 연습을 하시는 거예요. 왼발로 치고 나서 아, 이렇게 이쪽으로 쭉쭉 가줘야 돼요. 그래서 백스윙 때는 오른쪽으로, 치고 나서는 왼쪽으로 체중이 이동을 해주는 거를 자연스럽게 연습을 하시면 이 체중 이동이 되는 것만으로도 거리가 훨씬 많이 늘으실 겁니다. 그래서 체중 이동이 안 됐을 때 백스윙 때 왼발로 오고 치고 나서 오른발로 오는 거예요. 자, 그래서 이렇게 치면 제가 공의 힘을 사실 제대로 전달하기가 힘들어요. 비슷한 정도로 제가 체중을 오른발에서 왼발로 가면서 쳐볼게요. 그러니까 사실 저는 비슷한 힘으로 친다고 생각하고 쳤거든요. 오히려 더 빼고 쳤는데 오른발에서 왼발로 가는 걸 생각하니까 힘이 더 빠지는데도 스피드는 더 느는 거예요. 힘으로 치는 게 아니라 결국은 스피드로 치는 거니까 이 체중 이동을 하는 게 나도 모르게 사실은 이 체중 이동하는 힘을 스피드 스윙에다가 전달을 하고 있습니다. 결국에는 체중이 오른쪽에서 왼쪽으로 이동하는 힘을 어떻게 이용하느냐니까 이거를 계속 몸에다가 입혀줘야 돼요. 오른쪽에서 간다. 그래서 뭐 지면을 밟고 지면 반발 뭐 눌러주고 이런 게 가장 기본은 오른쪽에서 왼쪽으로 간다. 그리고 그거를 어떻게 가는지가 이제 들어가게 되면 조금씩 방법이 다르기는 한데 본질적으로는 오른쪽에서 왼쪽으로 간다면 기억해 주시면 됩니다. 네, 그리고 그걸 할 때 하나 유념해 주시면 좋은 거는 오른쪽에서 왼쪽으로 머리도 가면 안 돼요. 머리는 잡혀있을 때 체중만 오른쪽에서 왼쪽으로 간다. 이렇게 요거를 기억해 주시면 훨씬 거리를 많이 편하게 늘리실 수 있으실 겁니다. 스윙을 완급 조절을 할 줄 아셔야 됩니다. 의외로 이 완급 조절을 할 줄 아는 골퍼가 굉장히 드문데, 여러분 드라이버를 풀 파워로 치면 저는 아까 이제 한 260 정도가 나왔잖아요. 그러면 여기서 반 정도로 쳐보라고 제가 아마추어 분들한테 말씀을 드리면, 보통 260 정도 치시는 아마추어가 있다고 하면 반으로 치세요라고 하면 한 240 정도 치십니다. 그러니까 여기서 이 내가 생각하는 스윙 스피드의 완급 조절하고 실제 결과값하고의 차이가 너무 많이 난다는 거죠. 그래서 이거를 진짜로 반으로 칠 줄 알고 80%로 칠 줄 알고 100%로 칠 줄 알고 이게 연습이 되어 있어야 사실은 따박따박 치는 게 가능합니다. 맨날 100%로만 치던 분이 어느 날 갑자기 툭 치세요라고 해서 툭 치면 공이 나가요. 타이밍 안 맞고 막 오히려 막 미스샷이 납니다. 그러면 에이씨, 일부러 살살 쳤는데 역시 세게 치는 게 낫구만 이러고 그냥 최대한 세게 치거든요. 여기서 이제 대부분 아마추어 분들의 비극이 시작됩니다. 거리를 정해놓고 연습을 하세요. 저는 풀거리 260 정도니까 230, 40 정도로 계속 연습을 하는 거예요. 어떻게 하면 230, 40이 나오나. 230, 40이 계속 나오게 연습을 하는 거예요. 툭툭 치면서. 네, 그렇죠? 239. 그래서 이 정도가 계속 나오도록 연습을 해줘야 내가 필드에 나가서도 이 정도 힘으로 치면 되는구나, 이거를 알 수 있지. 필드 나가서 아, 여기는 페어웨이가 좁으니까 살살 쳐야지, 살살 쳐. 그러면 이제 공이 맞을 리가 없다는 거죠. 평소에도 이 연습을 계속 해주셔야 돼요. 내가
풀 스피드가 몇이 나오는지 알고 있고, 풀 스피드, 풀 거리에서 어느 정도 힘을 뺐을 때 거리가 이만큼 주는구나, 이거를 실질적으로 연습을 할 수 있어야 돼요. 200m 안쪽을 친다라고 생각을 하면, 예를 들면 하프 스윙 생각하고 치는 거예요. 드라이버 하프 스윙 하세요 라고 하면 사람들이 이렇게 치는 분은 없거든요. 이 정도 쳐요. 요걸 한번 쳐보세요. 하프 스윙을 한다 라고 생각하고 애초에 치시면 하프임에도 불구하고 거리가 꽤 많이 날 거예요. 그래서 이 하프 스윙 정도 치면 내가 요만큼 나오는구나, 이런 식으로 연습하시면 사실 되게 좋아요. 그래서 하프 스윙을 여러분이 하신다고 해도 하프 스윙이 아닐 거거든요. 무조건 하프보다 훨씬 클 거예요. 정확도도 좋고 내가 원하는 대로 거리 컨트롤도 할 수 있다, 이런 포인트를 찾으실 수 있으실 겁니다. 정타에서 제일 중요한 거는 저는 정렬이라고 생각하거든요. 공을 맞출 때 정렬이 깨져 있는 분들이 생각보다 굉장히 많습니다. 간단하게 보면 어깨랑 스탠스 이 두 가지만 맞춰도 정타율이 훨씬 올라갑니다. 무슨 얘기냐면, 공을 맞출 때 이 어깨랑 스탠스가 같은 방향을 향해 있어야 돼요. 근데 이렇지 않은 경우가 생각보다 되게 많습니다. 스탠스는 어차피 서 있는 상황이니까 바뀔 수가 없겠죠. 그러니까 어깨만 맞추면 돼요. 보통은 어깨가 이렇게 되어 있는 경우가 제일 많이 있겠죠. 볼 치기 전에 어깨가 이미 들어와 있어요. 그러면 이렇게 깎여 만들 확률이 훨씬 높아질 수밖에 없겠죠. 그래서 저는 사실 정타율을 올릴 때 이 어깨가 안 튀어나가는 연습을 했습니다. 오른쪽 어깨를 잡아주는 연습. 왜 우리 이 연습 많이 하잖아요. 이 연습. 네. 왼쪽 어깨 오른쪽 어깨 이렇게 하면 정렬이 틀어지니까. 네. 그래서 이 정렬을 잡고 치는 연습. 이 왼쪽 어깨 계속 잡아주고 이 상태에서 치는 연습. 왼쪽 어깨 잡아주고 축 유지. 그래서 얘가 최대한 유지되면서 치는 연습을 해주시면 이게 훨씬 자연스럽게 길을 만들어줄 수 있거든요. 이제 드로우를 칠 때도 제일 좋은 방법이 사실 어깨축이 안 움직이면, 어깨축이 좀 버텨주면 드로우가 훨씬 잘 걸립니다. 얘가 어드레스 때 백스윙 갔다가 여기서 튀어나오면 요거 안 돼. 여기서 이렇게 들어가야 되겠구나. 그래서 어깨가 사실은 이렇게 튀어나가는 게 아니라 여기서 이렇게 들어가야 된다. 안쪽으로. 오른쪽 어깨가 살짝 아래로 내려가는 연습을 해주시면, 그래야 얘가 안쪽으로 돌면서 정렬도 훨씬 잘 맞을 거거든요. 어깨가 우리가 이렇게 숙여져 있기 때문에 이렇게 도는 게 사실은 정렬 유지에도 훨씬 도움이 됩니다. 이렇게 들어가면 사실은 어깨가 정렬이 깨지지 않는 상황이기 때문에 이 상황에서 맞춰야 공을 훨씬 더 멀리 보내면서도 공을 많이 띄울 수 있거든요. 그래서 어깨가 이렇게 돈다. 이렇게. 약간 이렇게 도는 느낌으로 연습을 해주시면 그것만으로도 사실 거리가 훨씬 잘 늘어나실 겁니다. 요거를 하다 보면 이제 뒷땅이 많이 나오거든요. 요걸 낮춰야 된다고 생각하니까 막 이렇게 뒷땅이 나는데, 사실은 얘를 팔로 낮추는 게 아니라 어깨만 들어가는 거예요. 팔에 너무 사실 힘이 많이 들어가지 않으시는 거를 저는 권장을 드리고, 똑같이 치되 오른쪽 어깨만 이렇게 약간 파고든다. 네, 오른쪽 어깨가 볼을 치고 나서 약간 파고드는 느낌으로 연습을 해주시는 거를 권장을 드려요. 그래서 치고 이렇게 드는 게 아니라 이렇게 파고드는 느낌으로. 네, 그래서 치고 나서 오른쪽 어깨를 안쪽으로 파고든다. 이런 느낌으로 연습을 하시면 훨씬 자연스럽게 거리도 많이 내실 수 있으실 겁니다. 자, 여기를 절반으로 나눠서 백스윙, 여기서는 힘이 있어야 돼요. 사실 버텨주는 힘이 있어야 돼요. 이렇게. 근데 여기서 딱 볼 맞는 순간부터는, 그때부터는 흐느적거려도 돼요. 이게 제일 비슷한 동작이 야구가 제일 비슷합니다. 야구에서 볼을 던질 때 언더로 이렇게 던진다. 요게 제일 동작이 비슷해요. 그래서 이게 여기서 끌어올 때는 어느 정도 손목이나 이런 것도 짱짱, 여기서 이렇게 있지는 않잖아요. 여기서는 분명히 끌고 들어와요. 이게 이제 레깅이거든요. 레깅 쫙 끌고 들어와서 촥, 그래서 로테이션 하는 거죠. 사실 로테이션 혹은 이제 뿌려주는, 던져주는, 이 연습을 실제로 저는 레슨하는 분들에게 많이 시키거든요. 이렇게 던져라. 그래서 여기서 힘이 충분히 안 빠지면 어떻게 되냐면 이렇게 될 수밖에 없겠죠. 이게 아니라 여기다가 뿌려주는 거예요. 앞으로. 여기서 최대한 끌고 와서 앞으로. 요 동작이 사실은 이 팔로스루 동작이랑 똑같습니다. 여기서 들어와서 촥. 힘이 빠져야 된다라고 하면 사실 여기서 빠져. 볼을 친 이후로. 여기까지는 최대한 스피드를 내는 지점이고요. 볼을 맞은 이후에는 스피드를 최대한 죽이지 않는 지점이에요. 가는 걸 방해하면 안 돼요. 그러니까 여기까지는 힘을 최대한 응축시켜주고, 공이 내 손을 떠나면 나는 공이 가는 걸 방해하면 안 되잖아요.
그러니까 거기선 최대한 놔주는 거예요. 그런 개념으로 이해하시면 이해가 편하실 겁니다. 힘을 빼라고 해서 여기서 막 힘을 뺄 필요 없고, 여기까지는 자신 있게 딱 하고 치고 나서 여기서부터는 공이 가는 대로, 헤드가 가는 대로 더 주자. 여기까지 끌고 와서 촥 가는 대로 그냥 둔다. 평소에 연습은, 이거는 프로님들도 많이 실제로 시합 나가면 프로님들 이렇게 연습 많이 하세요. 클럽 2개씩 잡고 연습 스윙 하시는 거예요. 왜냐면 클럽 2개를 잡고 백스윙을 제대로 유지하려면 여기가 견고하게 힘이 들어가 있어야 되거든요. 근데 치고 나면 힘이 빠질 수밖에 없어요. 왜냐면 얘가 너무 무겁잖아요. 평소에 하나였는데 2개니까 이 2개로 하면 생각보다 진짜 무겁거든요. 그래서 2개를 들고 이렇게 연습을 많이 하십니다. 그러면 여기 구간에 힘을 빼는데 진짜 도움이 많이 돼요. 마냥 휘두르는 게 아니라 여기서 뿌려지는, 던져지는 요 느낌, 여기서 요거를 내가 지금 언더로 공을 던진다, 그 느낌으로 연습을 조금 해주시면 훨씬 편하게 좀 힘을 빼실 수 있으실 거예요. 힘 빼는 연습으로는 이게 좋을 것 같아요. 백스윙 할 때 두 손으로 올리시고 내려올 때 한 손으로 이렇게 하시면, 우리가 사실은 치고 나서 대부분의 힘은 우리가 오른손에서 나온 거예요. 대부분 오른손잡이기 때문에 여기서 이렇게 자꾸 쓰게 돼요. 여기서 이렇게 쓰게 되고 여기저기서 다 당기는, 그리고 당기는 게 제일 쉽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여기서 이렇게 하게 돼요. 근데 왼손만 가지고 있으면 이게 무거워서 못 당겨요. 잘, 보통 이게 자연스럽게 나옵니다. 결국에 팔로스루는 이 모양이 잘 나오냐인데, 여기서 오른손이 개입이 되면 이제 이렇게 돼요. 여기서 백스윙 갔다가 왼손으로만, 이 왼손으로만 친다, 올려서 이렇게 하시면 자연스럽게, 이거는 여기서 왼손으로 우리 당기는 게 잘 안 되거든요. 그래서 이 느낌을 요걸로 연습하시는 것도 되게 좋아요. 조금 만약에 구력이 있으신 분들 같은 경우에는 전 추천드리는 거는, 사람은 상체와 하체를 동시에 못 쓰거든요. 하체에 집중하게 되면 상체에 힘이 좀 빠집니다. 왜냐면 금방 말씀드렸다시피 상체, 하체 둘 다 동시에 사용을 못 해요. 하체에만 막 집중을 하다 보면 상체는 어느새 보면 힘이 빠져 있는 경우도 많이 있어요. 그래서 제가 많이 말씀드리는 연습 방법은, 백스윙 때 백스윙 올려서 이쪽 골반이 계속 보내는 연습을. 팔은 그냥 따라오는 거예요. 골반이 여기서 다운스윙을 출발할 때 사실은 얘가 먼저 출발해야 돼요. 근데 우리는 이제 모양만 생각하면 얘만 먼저 출발하시게. 그게 아니라 얘가 가고 얘는 따라오는 거죠. 그래서 이 동작만 계속 연습해요. 여기서 백스윙 탑에 왔을 때 얘부터 출발한다. 얘부터. 요걸 연습하시면 내가 팔을 신경 안 써도 어느 정도 그냥 자연스럽게 따라올 겁니다. 근데 요거는 좀 구력이 있으신 분들, 아니면 아까 말씀드렸던 백스윙 해서 왼팔로 치는 거, 요거를 연습하신 다음에 내가 구력이 좀 된다 라고 하면 하체 쓰는 연습을 계속 해주시면 좋아요. 그래서 백스윙 탑에서 이 하체만 계속, 그냥 팔은 뭐 안 쓰고 그냥 아무것도 안 볼 거예요. 그냥 하체만. 여기서 그냥 하체만, 얘만 신경 쓰는 거예요. 팔은 그냥 어떻게 되든 상관없어. 그냥 하체만 계속 신경 쓰면서 치다 보면 잘 맞네? 이런 느낌이 드실 거예요. 요거 할 때 하나 조금 같이 신경 쓰시면 좋은 거는, 보통 저희가 이 골반 출발하세요 라고 하면 얘가 같이 돌아요. 근데 그게 이제 제일 안 좋은 거고, 사실은 여기서 골반만 출발하고 팔은 그냥 나중에 따라와야 돼요. 여기서 골반하고 같이 도시는 분, 요러면 안 된다. 근데 요거를 방지하기 위해서 시선을 저는 바닥에, 그냥 우리가 모든 스포츠를 할 때 사실은 시선이 제일 중요하거든요. 시선에 따라서 우리 몸이 자연스럽게 반응을 하기 때문에 그런 거거든요. 그래서 시선을 여기다 두고 하체를 이렇게 하는 것만 해도 상체가 어느 정도는 고정이 될 거예요. 바닥을 끝까지 보고 상체는 아무 생각도 안 하는 거예요. 그냥 백스윙 갔다가 골반으로 출발한다. 이 왼쪽 골반이 스타트를 한다. 그래서 바닥 보고 끝내는, 전 바닥 보고 끝내는 거 되게 좋아하는 편인데, 이런 식으로 하게 되면 충분히 거리도 나고 이게 생각보다 임팩트 잘 나고 정확도도 좋네? 이런 생각이 하시게 돼요. 그리고 힘이 자연스럽게 빠집니다. 하체만 신경 쓰니까. 하체만 신경 쓰면서 연습하는 거를 한번 해보시는 거를 권장을 드립니다. 드라이버도 여기서 하체만, 드라이버도 하체만, 바닥 끝까지 보고 하체만 가지고 친다. 이렇게, 이런 식으로 연습을 해주시면 팔에 힘 빠지는 거 연습하기에는 훨씬 좋으실 거예요. 아이언을 잘 치는데 드라이버를 못 치는 분들은, 사실은 아이언하고 드라이버는 스윙은 똑같은데 셋업이 달라요. 드라이버는 올라가면서 맞추면 돼요. 어퍼블로
어퍼 블로우를 할 수 있으면 되고, 아이언은 다운 블로우를 맞출 수 있으면 돼요. 근데 아이언을 잘 치는데 드라이버 잘 못 친다, 그러면 거의 대부분 찍혀 맞고 있을 가능성이 높아요. 다운 블로우로 치는 게 익숙하니까 드라이버도 계속 다운 블로우로 치는 거죠. 아이언하고 드라이버랑 다른 점 중에 하나는 틸트. 공이 왼쪽에 있잖아요. 그러니까 자연스럽게 이렇게 되면 정렬을 맞춰야 돼서 정렬을 맞추면 틸팅에 이렇게 될 거란 말이에요. 이게 7번 아이언이랑 되게 많이 다르거든요. 7번 아이언은 거의 센터, 그리고 오른팔이 약간 아래에 있으니까 약간 오른쪽 어깨가 낮아지긴 하는데, 이게 축 자체가 막 이렇게 느껴질 정도로 오른쪽으로 많이 꺾여 있지는 않아요. 틸트 혹은 정렬만 잘 신경 써도 7번 아이언 잘 치는 분은 전 드라이버 바로 잘 칠 수 있다고 생각하거든요. 셋업만 잘 잡아줘도. 그래서 드라이버 치실 때 제가 아까 말씀드렸던 정렬, 어깨 정렬, 스탠스, 이 두 가지만 맞춰주시면 훨씬 공이 잘 맞으실 겁니다. 예. 근데 의외로 이 정렬이 안 맞는, 이렇게 정렬이 안 맞는 분이 되게 많아요. 어깨는 여기 보고 스탠스는 여기 보고 이런 식으로 되어 있는. 이렇게 되면 이제 찍혀 맞기 딱 좋거든요. 프로님들 맨날 어깨 이렇게 막 이거 하잖아요. 이게 뭐 하는 거냐면 이 정렬이 이거랑 맞추려는 거예요. 퍼팅할 때도 마찬가지예요. 퍼팅할 때는 정말 미묘한 차이가 그 차이를 만들어내니까 얘가 안 튀어나가도록 잡는 거예요. 왜냐면 나도 모르게 조금씩 튀어나오니까. 어드레스 때 얘랑 같은 방향을 보게 하는 거예요. 이것만으로도 굉장히 많은 골프의 문제들을 해결할 수 있습니다. 정렬, 어깨, 요거만 맞춰놓고 쳐보세요. 그러면